지금부터는 구조 벡터 자기 회귀 모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로는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ve Modulus라고 합니다. 모든 시계열은 이렇게 여기서 다루는 이제 벡터 자기 회귀형은 일단 다변수를 말하는데, 예를 들어서 1변수인 경우에는 일단 yt라는 시계열 데이터가 있다고 해보죠. yt라는 이제 시계열 자료가 있습니다. t 시점의 관측치죠. 예를 들어서 t 시점에 뭐 GDP 또는 GDP growth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막 상수항이 있을 것이고, 더하기 이제 세타 0의 ET 더하기 세타 1의 ET-1 더하기 세타 2의 ET-2 이런 식으로 쭉 표현될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뮤, 세타 1, 세타 0, 세타 1, 세타 2 얘네들 다 그냥 파라미터들이고요. 이 t는 뭐냐면 t 시점에 오는 충격이죠. 충격이랑은 예상치 못한 yt의 변화를 우리가 충격이라고 합니다. 예측 오차인 거죠. 얘는 t-1 시점에 발생한 예측 오차, t-2 시점에 발생한 예측 오차입니다. 즉 내가 t 시점의 GDP 또는 GDP growth는 어떤 이제 평균이 존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치고 상수항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시점에 단기에 발생한 충격, 전전기에서 과거 모든 시점에 과거 모든 충격들이 누적돼서 생성된 것이 현재의 이거는 이제 뭐 GDP 또는 성장률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계열은 물론 그렇겠죠. 시계열 자료니까 하나의 값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새로운 충격이 더해지거나 빼지면서 이루어진 게 현재의 GDP가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1인당 GDP도 그런 거겠죠. 우리나라 1인당 GDP는 건국 이후에 GDP가 점점 증가해왔죠. 그 증가했다는 거는 일단 추세적인 증가도 있고, 또 이제 GDP에 오는 충격 중에 음수보다는 양의 충격들이 훨씬 더 많았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현재 우리나라의 1인당 GDP가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GDP가 그렇다 하면 그것의 이제 증가율도 마찬가지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목표는 이런 이제 세타들을 추정하는 겁니다. 이 세타들을 이제 일반적으로 표현하면 라운드 YT, 라운드 ET-J는 우리가 세타 J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세타 J는 뭡니까? J기 이전에 발생한 충격이 현재 YT에 미친 영향입니다. 그죠?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따라서 우리가 세타 J를 안다면, 또 세타 J를 추정했다면, 우리는 이제 얘를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이거 빼고 이제 지우죠. 해석을 할 때는 이제 이 자리에 ET 뭐죠? 만약에 충격이 발생한다면 제2기 이후에 이만큼 영향을 줄 거다 라고 우리가 해석을 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제2가 2다. 그럼 제2가 그러면 이틀 전에 내가 한 대 빵 맞으면 오늘 내가 얼만큼 아플 거냐를 나타내는 게 세타 J란 말이죠. 그죠? 예를 들어서 2분기 이전에 발생한 어떤 우리나라 GDP에 온 충격이 현재 우리나라 GDP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거냐. 또 다른 말로 현재 이런 충격이 발생했다 그러면 2기 이후에 우리나라 GDP에는 얼마큼 영향을 주느냐를 나타내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계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시계에서 우리가 가장 분석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충격 반응 함수가 되겠습니다. Impulse Response 펑션이 되고요. 그래서 Impulse Response 펑션이 되려면 YT를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세타들을 추정해 줘야 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죠. 왜냐하면 일단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가 몇 개입니까?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무한계죠. 게다가 이런 충격들은 관측이 됩니까? 안 됩니까? 얘는 관측이 안 되는 거죠. 데이터도 없고요.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도 무한계고, 대신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유한하죠. 우리나라 GDP 데이터 유한합니다. 개수가. 그러니까 그냥 추정이 안 돼요. 추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형을 단순화시켜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단순시키는 거죠. 아주 간단한 예로 이걸 생각해 보죠.
AR1입니다. 1차 자기상관 모형입니다.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YT-1 자리에 YT-2에다가 요 P 곱하고 더하기 ET-1 이렇게 써도 되겠죠? 맞습니까? YT가 이렇게 결정된다면 YT-는 이렇게 결정되었고 이걸 집어넣으면 여기는 ET는 그대로 써주고 더하기 P에다가 ET-1 더하기 P의 제곱에 YT- 이렇게 쓸 수 있을 거고요. 또 얘를 계속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P의 ET-1 더하기 P 제곱에 ET-2 이렇게 쭉 갈 수 있겠죠. 맞습니까? 끝에는 뭐 당연히 이제 YT- 무한대가 있겠지만, 그죠? 따라서 그러면 요 앞에 1이 있으니까 그럼 1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세타 0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세타 1이라고 볼 수 있고 얘는 세타 2라고 볼 수 있겠죠. 맞습니까? 따라서 내가 세타 J는 P의 J승으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럼 따라서 내가 세타제로 추정하고 싶으면 세타 0, 세타 1, 세타 2를 추정하고 싶으면 결국 뭐만 추정하면 됩니까? 요 P만 추정하면 되는 거죠. P는 어떻게 추정합니까? P는 요 그냥 AR1 모형으로 추정하면 되죠. AR1으로 종속 변수는 YT, 선미 변수는 YT-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굳이 한다 그러면 굳이 데이터 쓴다 그러면 이렇게 종속 변수는 Y2, Y3를 쭉 해서 Y캡T 얘가 종속 변수고 선면 변수는 뭐가 되겠습니까? Y1, Y2 쪽에서 Y캡T-1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얘를 이제 Y 얘를 X로 해서 그냥 선행 회귀하면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제 P가 추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P만 추정되면 이제 P에다가 0승하면 세타 0, 1승하면 세타 1, 2승하면 세타 2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이렇게 충격 반함수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형을 이렇게 AR1 또는 AR2 그래서 이런 것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마라 부르죠. 알마. 그래서 이런 알마 모형은 알마 보통 PQ라고 부르죠. 알마 PQ 모형은 결국 충격 반함수를 추정하기 위해서 모형에다 제약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세타들이 제약을 부여하는 거죠. 세타 제로는 세타 J는 P의 세타 J-1 그러니까 세타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있다라고 설정을 하는 거죠. 또는 제약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세타들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 형식으로 이제 제약을 부여함으로써 추정해야 될 파라미터 수를 줄이고 그래서 충격 반함수를 이제 추정할 수 있게끔 해준 게 바로 알마 모형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자, 그럼 이거를 이거를 다변수로 확장한 게 바로 벡터 오토 리그레시브 모형이 되겠습니다. 그럼 줄여서 우리 보통 VAR 모형이라 부르죠.